따사로운 봄볕이 창가에 스며들던 어느 주말, 저희 집에는 기쁜 웃음꽃이 만발하였답니다. 부모님의 결혼 40주년을 기념하는 금혼식 날이었으니까요. 자식들과 손주들이 한데 모여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나누며 부모님의 지난 세월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붉은 현수막에 쓰인 40번째 애너버설이라는 글자 아래 백발이 성성한 두 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그 미소 뒤편에 아련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먼 추억 속을 헤매는 듯한 묘한 눈빛은 때때로 허공을 응시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저는 그저 흐르는 세월의 무게가 저리도 깊은 상념을 안겨주는 것이라 여기며 부모님의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무르익은 인생의 아름다운 단면이라 생각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날의 잔잔한 풍경 속에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비밀의 서곡이 숨어 있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드리운 거실은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와 달리 미묘한 기류로 가득하였답니다. 자식된 마음에 그저 부모님의 오랜 세월이 불러온 쓸쓸함이려니 애써 넘겨짚었을 뿐이었지요. 금혼식의 풍경은 그렇게 아름다운 포장지 속에 미지의 이야기를 품은 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잔칫날이 끝나고 저는 선물들을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왁자지껄했던 거실은 다시금 고요를 찾았고 저는 부모님의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사진 앨범이었지요. 평소 부모님께서 자주 꺼내 보시거나 이야기하지 않으시던 물건이었기에 저의 호기심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앨범 표면에 켜켜이 앉은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짙은 남색 표지가 드러났습니다. 앨범의 모서리는 닳고 닳아 바랜 듯 했으며 한때는 단단했을 속지도 이제는 바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앨범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칙칙한 종이 냄새와 함께 아득한 옛 추억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채워진 흑백 사진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빛바랜 시간을 증언하고 있었지요. 어린 시절의 제 모습, 동생과의 장난스러운 한때, 친척들과의 여행 사진 등 익숙하고 정겨운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장을 넘기던 중 저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 한 장의 사진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앨범 깊숙한 곳,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자리한 그 사진은 저의 심장을 격렬히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앨범 속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은 저의 모든 감각을 멈추게 만들었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되고 풋풋한 모습의 부모님이 다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 아버지는 앳된 얼굴로 듬직하게 어머니를 감싸 안고 있었고 어머니의 환한 미소에는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품 안에는 하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포근히 잠들어 있었지요. 부모님은 그 작은 아기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아기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뽀얀 볼살과 오뚝한 콧날, 저와는 전혀 다른 생김새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 찍힌 연도 또한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것이었답니다.
제 동생 또한 그 연대에는 존재할 수 없는 아기였지요. 사진 뒷면에는 잉크가 발에 희미해진 글씨로 1975년 여름 우리 막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1980년 대생이었습니다. 1975년이라면 제가 태어나기 5년도 더 전의 시간이었지요. 부모님의 품에 안긴 낯선 아기는 저의 머릿속에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한 물음표를 던져주었습니다. 설마 우리 가족에게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장의 사진은 평온했던 저의 일상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낯선 아기의 존재는 저의 마음에 거센 폭풍우를 몰고 왔습니다. 설마 부모님께 우리 남매 외에 숨겨둔 자식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종의 사정으로 입양을 보내야 했던 형제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들은 저의 가슴을 한없이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저는 난데없이 피어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찬란했던 지난 세월의 축복 뒤편에 어쩌면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가족의 비밀이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저를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대체 부모님께서는 어떠한 사연을 지니고 계셨던 것일까요? 앨범 속 아기의 맑은 눈망울은 마치 제게 무언의 이야기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가 펼쳐질 때까지 저 노을이 쓴 이야기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 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탁은 어제의 웃음꽃 만발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앨범 속 사진을 든 채 차마 먼저 입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망설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빛바랜 흑백 사진을 부모님께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쭙습니다. 엄마, 아빠,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탁 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쨍그랑하고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순간 환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은 마치 깊은 수심에 잠긴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셨지만 그분의 손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기는 우리 가족의 숨겨진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침묵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아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부모님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들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맑은 눈빛은 이내 아련한 물기로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애써 감추려 하셨던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시며 마른 손으로 입가를 가리셨지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께서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무거운 침묵을 깨셨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가슴에 담아두었던 짐을 내려놓으시려는 듯 그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회한과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응시하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 우리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천사란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미처 헤아릴 길 없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숨겨진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숨죽인 채 다음 이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토록 고요한 저녁이 이토록 깊은 감동과 슬픔을 품고 있으리라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저희를 1970년대의 그 어렵고 고단했던 시절로 이끌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신혼의 단칸방에서 어린 부부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찾아온 첫 아이는 부부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아이는 그만 뜨거운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부부는 병원 문턱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애태울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어린 생명은 차가운 세상에 채 발걸음 한번 제대로 떼어보지 못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 먼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사진으로만 존재했던 셋째가 사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영원한 형님이자 오빠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40년 전 그날의 고통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그제야 저희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마다 드리워졌던 미묘한 슬픔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단순히 두 분이 부부의 연을 맺은 기쁜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은 바로 작고 소중했던 첫 아이를 잉태하시어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셨던 때와 겹쳐 있었던 것이지요. 해마다 돌아오는 그 기쁜 날마다 부모님의 가슴 한편에는 먼저 간 자식을 향한 아릿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아픔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찰나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깊은 회한과 애통함을 이제야 저희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마냥 즐거워만 했었는데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이토록 가슴 시린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노을이쓴 이야기 채널의 종모양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찾아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말없이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부모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희는 사진 속의 그 아이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영원히 우리의 첫째이자
사랑스러운 형님으로 또는 오빠로 기억될 것임을 약속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셨습니다. 마치 40년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 어머니께서는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하시며 서럽게 우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부모님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슬픔을 나누고 그 아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가족의 사랑은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데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비로소 5 식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진 속 그 아이와 함께 현재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아이의 자리가 영원히 빛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저녁,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케이크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작은 촛불 하나를 더 추가하여 사진 속 형님을 위한 특별한 불빛을 더했지요.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련했던 추억이 이제는 가족 모두의 마음 속에서 따뜻하게 타오르는 영원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나누며 앞으로도 그 아이를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사랑은 단지 살아있는 이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까지도 기억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족 사진은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처럼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